주식 투자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한민국 정부 정책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꼭 아셔야 될 내용이 있어서 같이 보고 갑시다. 자, 이 내용을 보기 전에 우리가 창업을 한다 생각해 봅시다. 뭐 할까낭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겠죠? 그러다가 찾은 게 있어요. 태정부 경제정책 방향, 정부가 밀어준 사업이 있네, 이런 걸 보면서 이쪽에 투자하기로 합니다. 대박이죠? 당연히 사야 됩니다. 왜냐면 대한민국 정부잖아요. 우리나라의 정부니까 개인보다 신용도가 말할 것 없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투자하게 되죠. 그런데 위험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까? 참말로요? 자, 이 사례를 보고 여러분들 투자 방향을 한번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일회용 컵 사용금지 시행 공고가 나섰습니다. 외식업 매장 내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 이게 2022년 11월 24일부터 시행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 시행에 앞서서 컵에 붙일 라벨지가 필요했는데요. 한국조폐공사가 중소기업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조폐공사의 이 발주를 받은 중소기업은 공장을 확충했습니다. 만약에 납품이 늦어지거나 안되면 벌금을 내야 되는 계약을 했기 때문이죠. 한국조폐공사, 여기와의 계약은 우리나라 정부와 계약한 거 똑같습니다. 그렇게 믿고 납품 공장 증설을 했죠. 그런데 이런 일이 생깁니다. 작년 11월 7일 뉴스예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써도 된다, 정부 일회용품 규제 없던 일로 갑자기 국가에서 없던 일로 하자 야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부하고 믿고 계약했던 이 중소업체 어떻게 됐을까요? 정부 정책 후퇴로 수십억 손해본 업체 대표, 어떻게 나라 장터 계약도 안 지키나. 조폐공사와 58억 계약 맺고 다른 사업도 정리했는데 갑자기 정책 변경돼서 소송밖에 답이 없다. 이 중소기업에서 조달청을 통해서 조폐공사와 계약했는데도 불구하고 조폐공사에서는 지 맘대로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사실상 폐기하면서 조폐공사와 계약을 맺고 참여한 업체들이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됐다. 이에 정부도 피해업체들이 호소해도 나몰라라는 실정, 조폐공사에 70억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조달청, 우리나라 국가에서 하는 거죠. 국가에서 하는 나라 장터를 통해서 계약했고 이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일회용컵에 바코드 라벨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더 큰 문제는 정부 정책에 참여한 업체들입니다. 계약한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설비 등 투자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겼다 이거죠. 하루에 보통 600만 장 이상의 라벨을 생산하는 내용으로 조폐공사와 계약했습니다. 이 물량을 공급하지 못하면 페널티를 무는 지체보상 약정, 이게 있었죠. 그래서 다른 사업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 이 라벨 제작을 위해서 40억여 원 정도의 손해를 보게 됐다 합니다. 여러가지 투자했기 때문이죠. 이 중소기업 대표는 배상을 요청했지만 조폐공사와 환경부 산하단체는 계약 변경을 차일피일 미뤘다고 합니다. 결국 변경 없이 계약이 마감됐다. 이거 완전 사기꾼이 하는 행동 똑같이요. 조정 재판이 열렸지만 조폐공사 측은 태도의 변함이 없었다. 이거 보상해주면 배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송밖에 답이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회용컵 보증금 참여기업 75억 원 손해배상 청구, 정부는 받을 수 없다. 80억 원 정도 계약했는데 실제 매출은 3억 정도밖에 안 남고요. 계약장금 75억 정도 지급해야지 된다, 이런 소송을 했는데 조폐공사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랍니다. 64억 원 시설 투자를 단행한 기업들 빚더미에 앉게 됐다. 안 좋은 상황이 있을 때마다 조폐공사는 손실보상을 약속하며 업체들을 안심시켰다. 계약 종료 후 투자금 손실액 보존을 요구했지만 조폐공사 태도가 덜 변했다. 환경부 때문이니까 자기는 귀책 사유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단가를 도저히 맞출 수 없어 그만하겠다 했지만 조폐공사에서는 나중에 손실을 보존해주겠다 하며 약속했기에 끝까지 믿고 이행했다고 하네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조폐공사는 재판부 조정안도 거부했다. 조폐공사에서 60% 정도인 35억 이거라도 지급하라고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결국 거부했다. 투자금액 60억 중 35억 지급도 거부했다. 그 후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협력업체와 협력 분야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새파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죠. 지금까지 내용 보면 어떻습니까? 정부 정책을 믿고 투자했습니다. 조폐공사하고 계약했죠. 조폐공사가 혹시 손실나도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갑자기 싹 바뀌는 겁니다. 이거 완전 양아치 회사 아닙니까? 이 바로 국가에서 하는 짓입니다. 정부 정책을 믿고 투자했다가 이런 식으로 여론이 바뀜에 따라서 그 방향이 바뀌죠. 이렇게 되면서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런 뉴스 간간히 보이죠. 정부에서 하는 짓이 완전 무슨 사기꾼 회사하고 똑같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느끼는 점이 뭡니까? 첫 번째, 정부 정책만 믿고 사업하면 큰일 난다.
근데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래처가 많아야 된다. 이 기업들이 거래처가 작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죠. 그리고 한 곳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이런 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 정부 정책만 믿고 사업하면 헛떡된다. 자, 이 교훈을 통해서 내 사업을 할 때 국한되지 말고 주식 투자에 적용해 봅시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국가 정책이라며 과감하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순간에 뒤집히는 리스크를 안고 여러분들이 소중한 자산을 거시는 것은 상당한 도박입니다. 50%의 확률의 투자는 도박이기 때문이죠. 그동안의 국가 정책의 폐해를 봅시다. 노무현 정부 신행정수도 이전 정책했었죠. 이때 관련 건설사, 부동산 개발 기업들이 주가가 급등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급락했다.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 한다 했을 때 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했다가 하락했다. 문재인 정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발표했지만 그 후로 주가가 하락했다. 자, 지금까지 봤을 때 정부 정책을 믿고 투자하는 게 상당히 리스크가 있다. 아실 수 있죠? 간혹 어떤 분들은 난 주가가 오를 때 살짝 들어갔다가 도망 나오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했던 99%가 거기 물리게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 행동을 99% 그들과 똑같이 하시면서 왜 난 1%라고 생각하십니까? 1%가 되긴 힘듭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 가상으로 창업을 해보면서 투자에 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다른 것도 얻어봅시다. 창업을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내 회사가 장사가 엄청 잘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기업이 커져서 주식시장에 상장까지 하게 됩니다. 대박 났죠? 이랬던 내 회사가 매년 성장하게 되면 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즉 나의 기대 수익률은 기업의 연성장률 플러스 저평가에 있죠. 이게 주식 투자의 올바른 방법입니다. 주식으로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주식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이 공통점을 통해 알 수 있죠. 이분들은 긴 시간 동안 아무 변명 없이 자산이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소액이 아닌 큰 돈을 투자했죠. 큰 돈을 넣었다는 것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이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투자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자산은 점점 늘어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투자 방식과 같기 때문이죠. 저들과 같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저들이 말하는 주식 투자의 개념을 이해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상생활에서의 관찰이죠. 그 관찰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다면 주식시장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주식 투자는 확률 싸움입니다. 반반이면 도박이죠. 이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있어요. 무조건 올 미래에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자, 현 정부가 어떤 사업을 키우고 있죠? 원전 사업을 하고 있죠. 환경단체들 아리백에 원전은 없어 전력계획 반발을 하고 있다. 이번 6월 4일날 나온 뉴스예요. 아리백이란 걸 들어보셨죠? 재생 가능한 에너지 100%로 전력을 생산한다. 못 지키면 우리나라 기업 경쟁력이 약화하게 됩니다. 자, OECD 국가별 최종 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율 요거 보세요. 우리나라 3.6 엄청 낮겠죠? OECD 평균보다 확연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아이슬란드 이런 데는 엄청 높게 있죠. 이걸 못 지키면 외국 기업과 거래하기도 힘들어집니다. 구글 등 일부 기업은 이미 아리백을 달성했다. 애플은 203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약속. 그렇지만 이번 정부는 아직까지도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엉망이죠. 구글 2017년부터 100% 재생에너지 구매를 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BMW, 인텔 등도 엄청나게 아리백에 맞추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요. 기업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정부는 완전 미천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아리백을 채우지 않는 이 정부의 정책, 이것으로 앞으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매우 약하게 될 겁니다. 이전 정부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죽이는 것은 주식 투자 관점에서 매우 잘못된 정책입니다. 아리백을 못 채우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 기업과 거래하기 힘들어지죠. 그렇게 하면 실적이 떨어지고 주가도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책에서 원전 투자 밀고 있죠. 이게 무시무시한 부분이 있어요. 자, 지금 정권에서 원전 밀고 있다. 근데 아리백 꼭 해야 된댔죠. 이 표 보시면 우리나라 아리백 달성률 엉망진창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다음 정권 교체 시 정책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전 안 밀어주면 또 헛떡될 수 있죠. 그리고 갑자기 원전 사고 난다. 이렇게 되면 또 그 투자의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원전 투자하시는 분들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같은 돈으로 왜 이렇게 리스크가 있는 투자를 하십니까? 이런 정책과 상관없이 무조건 올 미래가 있는 곳, 기업의 높은 시장 지위가 있는 곳에 분산 투자하시고 시간을 주시면 오히려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시간은 돈이란 말이죠.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하시면 저 말이 체감이 되실 겁니다. 오늘의 결론은 정부 정책을 믿고 투자하시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한 짓이고요. 그런 정책이 아니더라도 무조건 기업의 실적이 성장할 곳에 투자하시는 게 훨씬 현명할 거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맹목적인 믿음이 아닌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투자하시면 주식시장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